자, 14, 15, 16 유형을 할 건데, 14번, 15번 유형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크게 어려운 바는 아닐 것 같고, 오늘 지수를 끝나고 나서 조금 그래도 한 번씩 더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을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 자, 일단 104번 정도에서 우리는 그런 거 하나 했었죠? A의 P제곱은 B의 Q제곱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쪽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지수 부분을 내가 원하는 숫자로 나누거나 곱하거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A눈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A의 1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수를 P로 나누면은 B의 P분의 Q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아니면 B눈으로 나타내고 싶대. 그러면 B눈으로 나타내고 싶으면은 양쪽 지수를 Q로 나눠서 A의 Q분의 P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수를 내가 원하는 숫자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항상 요 유형도 구하는 걸 먼저 봐야 돼요. 얘는 4의 X분의 1제곱 4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4의 Y분의 2제곱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이렇게 적지만 나중에는 그냥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게 4의 X분의 1과 4의 Y분의 2제곱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바로 만들 수 있죠. 여기는 1이 있으니까 양변 지수를 X로 나누면 5분의 1이라는 것은 4의 X분의 1. 여기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4의 제곱이기 때문에 양변 지수를 Y로 나누면 10이라는 것은 4의 Y분의 2제곱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두 식을 변변의 곱을 하는 거야. 좌변끼리 곱했더니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변끼리 곱했더니 4의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의 합이다. 그래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야. 요건 뭐 대표 유형이니까 좀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수 부분을 잘 보시고, 여기가 플러스로 나와 있으면 곱할 것이고,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와 있으면 나누기를 할 것이다. 요것만 딱 생각해 주면 그게 어려운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레벨 3가 2개 정도 있는데 3개짜리도 한번 가 보도록 해볼게. 여기는 뭐 레벨 3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라서, 지금 2개 정도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3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 109번 정도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아. 자, 지수를 잘 봅시다. 밑이 15고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z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네, 그지? 자, 그러면 저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해도 되는데, 요 2z분의 1이 뭐냐면 요 9라는 것이 3의 제곱에 z제곱이 되니까 결국 얘는 3의 2z제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2z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3개의 식을 한번 볼 건데, 얘와 얘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 1제곱이 있어. 그래서 지수를 x로 나누면 4라는 것은 15의 x분의 1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두 번째 y분의 1도 만들어지죠. 얘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지수를 y로 나누면 6은 15의 y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얘와 얘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2z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3은 15의 2z분의 1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그러려면 얘는 나눠주고 얘는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지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에 15에 나눴으니까 지수를 빼서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곱했으니까 지수를 더해서 2z분의 1 이렇게 나왔죠? 그럼 똑같이 좌변도 여기도 나누고 여기는 곱하고 그래서 4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죠? 얘를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고? 2가 된다라고 해서 3개짜리도 크게 어려운 바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일단 요 유형은 뭐 주어진 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이제 다음 유형이 조금 더 나아가서 다음 유형에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걸로 이렇게 가볼게. 자, 지금은 어떤 것들이 같은데 양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주어져 있는 형태야. 얘랑 비교할 게 뭔지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요거는 너무 대표 유형으로 가볼까? 앞에서 연습이 됐으니까 요걸로 좀 가볼게. 115번이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다른 형태로 나와 있어. 조금 발전한 형태야. 그러면 아까 전에는 밑이 뭐 어떤 숫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x분의 3, y분의 2, z분의 3. 그럼 얘네들은 의미하는 건 분수로 나왔을 때 이런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지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저 지수를 어디서 만들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3개 있을 때 는 15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없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가장 처음으로 할 것은 얘를 는 k 이 세식이 k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씩 천천히 가볼게. 27이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3의 3x제곱이 k.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죠? 8을 그냥 놔도 상관없나? 얘를 뭘로 바꾸는 게 나을까? 얘는 그냥 도착. 8의 y제곱은 k. 그럼 여기도 c의 z제곱은 k. 요렇게 세 개를 놓을게. 됐죠? 자, 일단 첫 번째 작업을 갈게. 각각의 문자로 일단 나눠서 위에 거는 x로 나눠. 그러면 3의 세제곱 27은 k의 x분의 1. 그 다음에 8은 k의 y분의 1. 그 다음에 c는 k의 z분의 1.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 괜찮죠? 그냥 각각 문자로만 나눈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이제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x분의 3, y분의 2, z분의 3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3으로 x분의 3 맞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제곱 y분의 2로 바꾸면 여기에다가 제곱 z분의 3으로 바뀌면 여기에 세제곱 이렇게 해서 위에 지수만 쫙 바꿔.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일단 요쪽에 요거 두 개를 한번 볼게. 그러면 우리는 요 두 식을 변변끼리 곱해버리면 저쪽 지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곱하겠대. 8의 제곱 곱하기 c의 세제곱은 k의 y분의 2 하고 플러스 z분의 3. 여기까지 만들어지겠네. 일단 요쪽 부분이 지금 나온 거야.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거는 요걸로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을 가지고 와서 얘가 k의 x분의 3제곱이 3의 27의 3제곱을 할까? 그냥 27의 세제곱이라 할게. 요렇게 놓을게.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요쪽에 있는 요 지수와 요쪽에 있는 이 지수가 서로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자, 그럼 마지막 27의 세제곱. 자, 요 놈 볼게. 2의 세제곱의 제곱은 2의 제곱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지수를 그냥 바꾼 거야.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C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놈과 요 놈 세제곱을 묶으면은 4 곱하기 C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서로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C 값은 4분의 27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그 전 유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요 유형에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다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 준영이 소식 몰라? 고준영? 오늘 안 온댔나?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가 왜 안 되지? 됐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 거는 능케이로 놓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는 조금 어려운 유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116번을 한 번 더 가볼게. 자, 우리는 좀 생각할게. 어떤 지수로 이루어진 파트가 3개나 2개가 서로 같다 돼 있을 때 대부분 여태까지 우리가 구했던 걸 보면은 구하는 쪽에 뭔가 분수로 나와 있는 지수들로 이렇게 뭔가 지수에 있는 부분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요거 때문에 지금 요거 문제는 푸는 거야. 요 문제. 얘가 어렵습니다. 딴 반에서 이 문제를 풀 때, 그럼 쟤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 쟤는 A, B, C에 관련된 분수로 나온 형태가 아니야. 그러면 분수로 나오는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저거를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는 거거든? 성우야, 어떤 작업을 하면 좋을까? 요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혹시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 저식을 어떻게 바꿔줘야 분수로 되는 걸로 뭔가 만들어줘야 되거든? 지금 가로로 계속 곱해져 있는 문자들만 나와 있잖아? 그렇게 나오면 안 돼. 힘든가? 고민을 좀 해볼 만한 문제야, 요거. 저건 좀 기출이라고 적어 놓을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의 봐오던 이런 형태야. 근데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 그럼 얘를 맞추면은 그래도 뭐 1등급 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얘를 못 맞추면은 얘를 어떻게 변형할지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냥 너무 쉬운 문제 같은데 못 맞추는 거야. A, B, C로 나누기? 그러면 A, B, C로 나눈다. 그러면 요것분의 A, B, C라고 이렇게 낼 수 있겠죠? 분수로. 그러면 얘는 2C분의 1, 얘는 A분의 1, B분의 1. 요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네. 이해되십니까? 괜찮은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뭐분의 1 나왔을 때 우리가 많이 보던 지수 형태가 나왔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식을 는, P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를 푸는 형태고, 자, 그러면 조금 다른 형태도 한번 해줄게. 얘는 나누기 A, B, C를 한 거야. 자, 그런데 다른 형태로 했을 때 항상 요거를 추가적으로 놓을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놓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형태인 요쪽에 요것만 사라지게 해서 나누기 AB만 해도 상관이 없거든? 요것도 잘 판단한 거야. 나누기 AB를 해버리면 여기는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부분에 A, B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B가 사라지면서 여기는 A분의 C가 될 것이고 A가 사라지면서 B분의 C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이 봐오던 형태인데 P를 새로 놔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P를 새로 놓지 않고 그냥 요 틀 안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희가 편한 걸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요 지수가 나오게, A분의 C 지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선 요 부분에서 지수를 A로 나눠. 그러면 2라는 것은 K의 A분의 C제곱. 그 다음에 요쪽 부분에서 B분의 C가 나오겠죠? B로 나누면 3은 K의 B분의 C제곱. 됐죠? 준영이가 연락 안 되니까 이상하네.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변변끼리 곱하면, 좌변끼리 곱하면 6이 될 것이고, 우변끼리 곱하면 K의 A분의 C 플러스 B분의 C, 여기까지 만들어지겠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오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K의 2분의 1제곱이 6이다. 그러면 결국 K 값은 6의 제곱이다. 그래서 36이라는 답을 찾아낼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요 문제 좀 어렵습니다. 잘 표시를 해 두시고. 지금 일어났대. 이 자식.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여태까지는 두 개가 서로 같다, 또는 세 개가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이제 두 종류로 구분을 시켜 놓은 겁니다. 3의 x제곱은 5의 마이너스 y제곱과 같고, 그 다음에 125의 y제곱은 15의 z제곱과 같고,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시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따로따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게, 공통 부분이 뭐냐를 판단을 해야 돼. 공통 부분이 어디서 공통 부분을 만들 수 있니? 요거를 판단해 줘야 돼. 자, 그러면 가장 공통 부분을 빨리 찾는 방법은, 공통인 문자가 뭐가 있니? 요거를 판단해 주면 더 쉽다는 뜻입니다.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의 숫자를 보지 말고 문자를 봤더니 왼쪽 식에는 XY, 오른쪽 식에는 YZ. 그러면 Y라는 문자가 공통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Y라는 문자를 공통인 걸 찾았네? 그러면 그거와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일단 이쪽 양쪽 지수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5의 Y제곱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니? 5의 3Y제곱은 15의 Z제곱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오면 5의 y제곱은 15의 3분의 z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5의 y제곱이 3분의 z제곱. 자, 그러면 우리는 판단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을 좀 어렵게 찾아서 같은 식으로 원래는 다른 식의 다른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서로 같다라고 출발을 많이 했잖아, 그지? 그걸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형태가 첫 번째 작업으로 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것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얘를 이용해서 뭔가를 나타내시오 라고 만들어져 있네? 그러면 x도 y도 분모 쪽으로 들어가 줘야 돼. x도 y도 분모 쪽으로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했을 때 요거 혹시 됩니까? 아니지. y분의 1. 요거 이해됩니까? 양쪽 지수의 y분의 1을 곱하고 양쪽 지수의 z분의 얘를 넘겨서 이쪽으로 가고 얘를 역수치해서 이쪽으로 오고 바꿔버린 거야. 바꿔버린 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똑같이 할게. 얘를 바꾸면서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3의 z분의 3제곱은 얘를 마이너스 z분의 3이지. x만 역수치해서 일로 와. 그러면 15의 x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지수를 역수치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이니까 우리는 요식에서 요식을 나눠주면 얘가 15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식에서 요식을 나누는 거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z분의 3 나누기 그러면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고치면 곱하기 5의 z분의 3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나누기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얘는 3의 마이너스 z분의 3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z분의 3제곱. 괜찮습니까? 역수니까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붙인 거야. 자, 지수가 똑같죠? 얘는 15의 마이너스 z분의 3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z분의 3을 묶어내면 3 곱하기 5가 되니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얘 두 개가 서로 같다. 이렇게 나와서 레벨 3가 굉장히 힘듭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복잡해요 이거. 나중에 내가 요거 다시 한번 풀리게 문제를 만들어 볼게. 어렵다. 자, 필기 잘 됐죠? 이제 마지막 16번 유형만 한번 해볼 테니까 잘 집중해서 좀 들읍시다. 이제 마지막 유형이니까 이거 끝내고 나서 테스트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해줄게. 숙제도 질문 좀 받을게. 그리고 오늘은 아마 그 지수 부분 손풀이를 나갈 거야. 손풀이 나갈 거니까 안 되는 부분들도 좀 고쳐오고. 자, 마지막 지수 법칙의 실생활에서 활용. 자, 이 활용 문제는 딱 두 가지 종류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금 124번, 127번 형태가 보이니? 124번하고 127번. 얘는 전부 다 지문으로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나머지 문제들을 다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머지는 위에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이 있고, 가운데 식이 껴있는 형태가 나와 있어. 요거는 굉장히 쉬운 형태고, 얘가 어려운 겁니다. 요거. 그래서 124, 127번 쪽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중간에 식이 있는 문제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해주면 그냥 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24번 가볼게. 아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요거부터 하자. 122번 대표 유형부터 갈게. 자, 그러면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요 형태가 나왔을 때 지문이 나오고 가운데 식이 있고 지문이 나오고, 그럼 첫 번째 지문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식에 사용되는 문자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주어주는 거야.
자, 처음 물질의 양을 M0, 그 다음에 T년 후의 양을 MT. 그래서 M0T, MT 세 가지의 문자가 사용됐다. 됐죠? 자, 그리고 항상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문자는 효용성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단조건이나 괄호에 나와 있는 A, 저런 거는 신경도 안 써도 돼. 위쪽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문자만 중요하다는 걸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처음 양이 80이라고 했으니까 M0에다가 일단 80을 집어넣어 보자. 그래서 식이 MT는 80, 그리고 A의 마이너스 T제곱으로 식을 무조건 여기는 80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10년 후의 양이, 자, 10년 후의 양이라는 것은 T가 10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M10, 그러면 80, A의 마이너스 10제곱, 요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그게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라고 했네. 그럼 그게 처음 양의 2분의 1. 처음 양이 아까 얼마나 했니? 80이라고 했죠? 그러면 80 곱하기 2분의 1. 요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항상 식을 두 개 만들 건데 그 중에 식을 하나를 먼저 쓴 거야. 그러면 요 식에서 A의 마이너스 10제곱은 2분의 1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찾아내야 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0년 후에 물질의 양이 M30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T 값에다가 30을 집어넣어서 M30이라는 것은 80 하고 A의 마이너스 30, 얘는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식을 조금 바꿀게. 얘는 8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0제곱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제곱 대신에 우리는 2분의 1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 거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80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잡는 답이 요 정도? 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 형태는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 있는 뭐 레벨 3는 그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다 레벨 2 정도까지 밖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123, 125, 126, 128 다 이런 형태 문제야. 첫 번째 지문에서 문자가 의미하는 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서, 아래쪽 지문에서 그 문자에다가 집어넣을 숫자가 뭔지를 다 주어져 있어. 그래서 집어넣기만 하면 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게 24번은 레벨 2라고 돼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가볼 테니까 세연아 정신 차리고. 막바지 다 왔어. 피아노 쳐본 사람 손 들어봐. 이야, 여학생들 거의 다 쳐봤네.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있는 건반을 그릴 수 있는 사람. 인형아 나와서 한번 그려보자. 응. 자, 한 옥타브는 한번 읽어볼게. 피아노 건반이 있겠대. 진동수는 반음 한 개만큼 높아질 때 뭐 일정한 비율로 진동수가 증가한대. 한 옥타브가 올라가면 진동수는 2배가 된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한 옥타브에는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 그 검은색 건반 있잖아, 그지? 그게 12개의 반음. 자, 그러면 딴 반에서도 이런 거 보여줬다. 자, 여기 음이 뭐니? 그치, 2개 있는 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도죠? 그러면 한 번 올라가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가면은 한 옥타브가 높아지면서 다시 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문상에서 그림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데, 그래도 조금 한번 보고 나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데,
그러면 어떤 비율로 증가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문자로 안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얘를 x배가 증가한다, 이거 놓는 자체가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가 미지수를 알아서 놔, 이런 거야. 지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나올 걸 대비해서 한 옥타브가 올라간대. 그러면 12배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처음, 어떤 음에서 출발할지 모르니까 처음 진동수를 A라고 놓고 출발할게. 근데 처음 진동수를 A라고 넣었지만 나중엔 A가 사라질 거지만 서술형에서는 얘를 잡지 않고 했을 때 감점시키는 선생님이 있어요. 처음 진동수를 A라고 했네. 자, 그러면 생각해봐. 도에서 반음 올라갈 때 X배 됐지. 그 다음에 X배 됐지. X배 될 거 아니야? X배를 몇 번 한 거야? 12번 한 거잖아. 그럼 X가 12번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A에다가 X의 12제곱이 되는 거야. 12X가 아닙니다. 됐죠? 자, 그래서 12번 올라갔을 때 그 진동수는 몇 배가 된다고? 원래 진동수의 2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요거 해석이 좀 쉽지 않습니다. 한 옥타브 올라가면 반음이 12번, 그래서 X배 되는 것이 12번 곱해졌다. 근데 원래 있던 진동수의 2배가 된다. 여기까지만 지금 한 거야. 자, 그래서 A는 크게 상관없이 X의 12제곱을 2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아무런 식이 없어도 전부 다 미지수로 놓고 내가 찾아낸 거야, 그냥. 그러면 그 다음을 해볼게. 도음보다 9개 많은 높은 음 라. 그럼 9번이 더 같다는 뜻은 X가 몇 번 곱해졌다? 9번 곱해졌다는 뜻이야. 그러면 X의 9제곱 되는 거는 원래 있던 게 뭐에? K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걸 찾으시오란 뜻이네. 9번 간 거는 도움 진동수의 K배다. 이렇게 되는 거. 12번 간 거는 원래 있는 거의 2배다. 이렇게 된 거. 물론 여기를 도 곱하기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그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X의 9제곱을 생각해 봅시다. 얘를 가지고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X의 세제곱은 2의 4분의 1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얘는 X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얘를 가지고 오면 2의 4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 되네. 그래서 2의 4분의 3제곱이 되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식이 없을 때는 미지수로 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푼 거고. 그래서 보통 127번도 A%가 확대된다라고 할 때 보통 처음 크기를 대문자 A나 이런 식으로 놓고 출발을 할 겁니다. 127번 한번 풀어보자, 지금. 한번 해보고 할게. 너무 자는 거 아니야? 그래, 물어봐. 너도 꽤 높게 나올 것 같은데, 등수가? 왜냐면 학원에도 그 성적 우수 게시도 하지만 등수 높은 거도 성적 게시를 하니까. 그럼 2개가 올라가잖아, 네 이름이. 자, 볼게. A%의 비율로 확대 복사한다. 그러면 A 값은 뭐보다는 커야 될까? 땡. 10% 비율로 확대한다? 그럼 100분의 10이면은 축소하는 거야. 확대가 된다는 것은 A 값이 10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왜냐면, 자, 한 장, 어떤 얘 사진이 있대. 한 번 복사를 하면 요만큼 커지겠대. 그럼 얘가 A%라는 것은 얘가 100분의 A 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A는 10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좀 생각하고 출발을 해볼게. 자, 그러면 뭐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 커진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7번째 복사한 사진의 크기가, 그러면 7번 했다는 얘를 7번 곱하니까 100분의 A를 7번 한 놈은 원래 제일 처음에 있던 사진 크기의 2배. 우리는 건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울 겁니다.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2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10번째 복사한 사진의 크기는, 그러면 100분의 A의 10제곱 얘 한 것은 5번째 복사한 사진의 크기에 이만큼 배가 된다? 그러면 5번째 복사한 100분의 A의 5제곱에 2의 P분의 Q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 약분시켜주면은 얘가 5로 바뀌겠네? 요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볼게. 얘가 필요한 거니까 100분의 A의 7제곱에, 중가로 해야 된다, 이거. 7분의 5제곱을 하면 5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곱하면 요거 되니까 얘가 2의 P분의 Q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2의 7분의 5제곱. 그래서 P 플러스 Q는 12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매싱 지수는 1달락이 됐다. 이따가 오늘 테스트 좀 하고 고치고 질문 좀 받